자, 오늘은 move부터 알아보는데 수정 명령어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move, rotate, scale, erase 이렇게 4개를 기본으로 외우시면 돼요. move, rotate, scale, erase. 이미 erase는 배웠어요. 그죠? 델키 눌러서 삭제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move, rotate, scale, erase 이렇게 4개가 기본적으로 수정하는 명령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토캐드만 그러냐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포토샵도 move, rotate, scale이 기본이고 우리가 배워야 할 스케치업도 move, rotate, scale이 기본이고 3D Max도 move, rotate, scale이 기본입니다. 어떤 그래픽 프로그램을 다루더라도 move, rotate, scale이 가장 기본 수정 명령어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보시냐면 여기서 이렇게 파생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동하고 복사하고는 말 그대로 정말로 한 끗 차이입니다. 딱 하나 차이예요. 그냥 이동되어졌느냐 복사가 되어졌느냐 사용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동했느냐 복사했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근데 여러 개를 일정한 간격으로 복사했어요. 그건 어레이입니다. 그러니까 카피의 또 다른 그러니까 카피를 연장시킨 혹은 확장시킨 명령어가 어레이고 그 다음에 미러는 대칭시키는 거. 대칭 복사 또는 대칭 이동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건 옵셋이죠. 그 다음에 로테이트 회전시키기. 스케일이 크기를 조절하는 명령어입니다. 스트레치 늘리기예요. 랭슨 길이를 조절하는 거고 익스텐드 연장하기. 우리 여기까지 다 익스텐드 배웠잖아요. 그죠? 크기를 조절하는 명령어들입니다. 지우개, 그 다음 트림 배웠죠? 자르기. 끊고 분해하고. 근데 거꾸로 조인, 결합시킬 수도 있어요. 등분하고 나누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명령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먼저 move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서클을 하나 그렸습니다. 반지름 10mm. 자, 반지름 10mm짜리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먼저 이동하기입니다. 이동하기. 자, 여기 홈 탭을 누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탭이 여러 개가 있죠? 근데 이제 인서트 탭도 있고 어넌테이트 탭도 있고 파라메틱 탭도 있습니다. 그 중에 홈 탭을 눌러보시면 여기 move, copy, rotate, scale, stretch, mirror 여기 쭉 있습니다. 그리고 modify 버튼을 누르면 이 아래도 이렇게 수정 버튼이 나옵니다. 자, 먼저 move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세요. 명령어를 쓰셔도 되고 리본 메뉴를 쓰셔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근데 다만 이 탭이 바뀌어 있으면 당황하지 말고 여기 홈 탭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또 하나. 간혹 이렇게 아이콘이 이렇게 3D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리본 메뉴가. 그럼 여기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꺼내놓으라고 했었죠. 여기 드래프팅 앤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2D 아이콘으로 바뀝니다. 이 아이콘은, 이 대화 상자는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오른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오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어디로 갔나요? 여기 있군요. 여기 있네요. 오른 버튼 누르지 말고 여기 쉐어라고 하는 이 아이콘 바로 왼쪽에 눌러보시면 여기에 워크스페이스 누르시면 나와요. 워크스페이스입니다. 워크스페이스 누르면 얘가 나옵니다. 이 중에 드래프팅 앤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 항목 누르면 얘가 나옵니다. 저희가 주말에 주말반이 운영되기 때문에 주말반 선생님하고 얘가 이제 같이 혼용해서 쓰다 보니까 리본 메뉴가 종종 바뀌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 버튼 눌러서 워크스페이스 켜놓고 그 다음 여기 드래프팅 앤 어노테이션 눌러주시고 홈 탭 누르시면 여기 모디파이 탭에
수정 명령어 나옵니다. 다 정상이죠? 다르신 분 있나요? 네. 자, 그럼 이동 명령. 아이고. 자, 이동하기. 그러면 여기 select object라고 뜹니다. 이동해야 할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선택합니다. 그러면 한 개 발견했습니다. 라고 여기 뜨죠? 그 다음 엔터. 그럼 CAD가 베이스 포인트를 물어봐요. 기준점이요. 기준점. 그러니까 이동하기 시작하는 기준점. 여기 이동하는데 사람은 여기 원 그리고 원 전체를 위치를 파악을 하지만 CAD는 그 위치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위치를 찾아줘야 됩니다. 이 원의 위치는 여기에요 라고 찾아주면 세컨드 포인트, 즉 목적지죠. 클릭. 그러면 이동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봅시다.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그 다음 세컨드 포인트, 즉 목적지.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동하기, 기준점 클릭하고, 자, 이런 식으로 골뱅이 50만큼 0도 방향. 여기 상대 극좌표죠? 50만큼 이동한 거 맞나요? 다시 볼까요? 선택하고, 자, 이 방향으로 100만큼. 자, 100만큼 이동되는 거 맞죠? 이동하기, 기준점 클릭하고, 100만큼.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동하는데, 그냥 마우스 가는 대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좌표를 넣어서 함께 이동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동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게 제일 많겠죠. 자, 베이스 포인트 클릭하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포인트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자, 이동하고, 선택하고, 이동하고, 선택하고,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끝점 찾아다닌다든지, 혹은 교차점 찾는다든지, 혹은 중심점을 찾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동을 더 많이 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카피. 똑같아요. 객체를 선택하랍니다. 선택했어요. 엔터. 기준점 잡으래요. 그 다음에 세컨드 포인트. 목적지를 클릭하랍니다. 근데 어떻게 되나요? 계속 복제되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나요? 계속 복제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카피. 선택하고, 자, 골뱅이 30만큼 0도, 골뱅이 60만큼 0도, 골뱅이 90만큼 0도, 자, 골뱅이 120만큼 0도. 어떤가요? 일정한 간격으로 쭉 복사되는 거 보이시죠? 중요한 건 뭐예요? 원점에서부터 30, 60, 90, 120 이렇게 된다는 사실인 거죠? 이해되셨나요?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복사를 하셔야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카피, 그리고 여기 모드에 보시면 싱글 모드가 있고 멀티플 모드가 있어요. 싱글 모드를 선택해 놓으면 이렇게 딱 한 번만 복사됩니다. 모드에서 멀티플로 바꾸셔야 돼요. 다시 카피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여기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있고 모드가 있죠. 여기 모드를 눌러 보시면 싱글 모드하고 멀티플 모드 있습니다. 멀티플 모드를 눌러 주셔야 여러 개를 복사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먼저 레이어를 만드셔야죠. 자, 중심선, 빨강색, 센터,
X라인 0도, 30도, 90도, 150도. 그 다음 서클 반지름 20, 그 다음 서클 반지름 40, 그 다음 서클 반지름 55, 옵셋 5mm. 자, 트림.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속성 맞추고요. 서클, 여기가 반지름 3.5mm, 다시 서클 반지름 6.5mm, 다시 반지름 10mm.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그 다음은 간단해요. 카피입니다. 카피 선택하고 기준점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복사를 하면 손쉽게 돼요. 카피, 자, 손쉽게 복사가 일어나죠? 자, 한번 해보시죠. 카피는 재밌는 기능이 또 숨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카피, 기준점 클릭하고 나면 여기에 어떤 옵션이 있냐면 어레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배열이란 뜻이에요. 자, 클릭해 놓으면 전체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5개라고 하면 원본 포함해서 5개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원본 포함해서 5개, 즉 4개를 더 복사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요. 보이시나요? 5개가 총 5개가 되는 건 맞습니까? 적당한 간격을 지정해주면 이와 같이 복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해보시죠. 카피, 기준점 클릭하고 똑같이 어레이 5개. 근데 여기에 보면 피트라고 하는 옵션이 하나 또 있어요. 세컨 포인트 대신에 피트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피트가 전체 맞춤이라는 뜻으로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피트는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크기를 몰라요. 그냥 제가 대충 그렸어요. 여기에 6개를 딱 배열하고 싶어요. 등간격으로 6개를 맞추고 싶어요. 이럴 때 사용합니다. 카피, 기준선 클릭하고 어레이 총 6개, 그 다음 피트. 그러면 딱 6개 맞춰진 거 보이시나요? 이럴 때 사용해요. 한번 해보시죠. 제가 여기다 원을 다시 그립니다. 반지름 10mm인 원을 하나 그렸고요. 이번엔 어레이를 할 겁니다. 배열을 할 거예요. 여기 배열. 근데 카피에 배열이 있었죠. 그거보다 조금 더 복잡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레이. 그러면 역시 객체 선택하고 엔터. 사각형 배열, 경로 배열, 그 다음 원형 배열. 사각형 배열, 경로 배열, 원형 배열. 렉탱귤러, 사각형, 패스, 경로, 폴라, 원형. 이해되시죠? 이렇게 3개를 선택합니다. 다시 봅니다. 리본 메뉴에 보시면 이렇게요. 렉탱귤러 어레이, 패스 어레이, 폴라 어레이. 리본 메뉴가 조금 쉬운 게 목적에 따라서 그냥 선택하면 바로 이렇게 바뀌거든요. 근데 어레이 명령어 쓰면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 렉탱귤러 이렇게 눌러야 모양이 바뀌고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어레이, 그 다음에 렉탱귤러, 사각형 배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모양이 하늘에서 이렇게 보니, 전체 모양을 보니 모양이 어떻게 됐다고요? 사각형 모양으로 생겼다고요. 그래서 렉탱귤러 어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레이를 실행하고 나면 여기에 물론 옵션들이 있지만 이거 무시하고 이 위로 올라가시면 돼요. 컬럼,
로우, 레벨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컬럼은 칸이에요. 이렇게 칸입니다. 로우는 줄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레벨은 Z축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Z레벨이에요. 자, 컬럼을 제가 4개에서 10개로 바꿔봤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컬럼 로우를 다시 10개로 바꿔봤습니다. 그럼 10줄이 되는 거 보이시죠? 네. 열심히 바꿔보세요. 그 다음에 비트윈이라는 건 간격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내가 시작한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점에서 그 다음 객체의 기준까지. 이해되셨나요? 지금 보시면 기준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기준 여기까지란 뜻이에요. 기준에서 기준입니다. 우리가 간격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모양이 복잡하면 이것도 계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 시작한 점에서 그 다음 시작점까지의 거리, 이걸 비트윈, 간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반지름이 10mm였으니까 20mm, 그러면 딱 붙겠네요. 이렇게요. 딱 붙은 거 보이시나요? 자, 20mm. 딱 붙은 거 보이시나요? 처음 시작점에서 그 다음 시작점까지. 이게 비트윈입니다. 간격 10mm 줄 테니까 30mm. 자, 레벨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레벨은 안 하셔도 돼요. 왜 안 하시냐면 레벨은 Z축 방향이에요. 이해되시나요? Z축 방향으로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3칸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안 나와요. 그죠? 이렇게 돌려야 나와요. 보이시나요? 위로 3개 복사된 거 보이시나요? 비트윈 간격 10mm. 자, 이렇게요. Z축 방향으로 해야 비로소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린 Z축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렇게. 그냥 1로 두시면 됩니다. 굳이 Z축까지 하려고 안 하셔도 돼요. 레벨은 안 쓰셔도 돼요. 우리는 컬럼과 로우만 잘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로즈 어레이. 그러면 배열 끝났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우리 정투상 할 때 이제 기억나시죠? X라인 0도, 90도, 그 다음에 45도. 트림, 옵셋 30, 20, 트림, 라인 적당히 간격 띄워서 옵셋 10mm. 자, 필렛 다시 트림, 요게 이제 하나라 그랬죠. 그죠? 어레이 선택하고 엔터, 렉탱귤러 간격을 100mm, 100mm 어떤가요? 그러면 12개 금방 만든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보시죠. 어레이 선택하고 엔터, 렉탱귤러를 했습니다. 똑같이 100mm, 100mm 줬고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Associative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Associative요. 지금 비활성되어 있죠. 얘를 누르면 얘가 활성이고 얘를 다시 한번 누르면 비활성입니다. 이 Associative가 활성되면 Associative가 무슨 뜻이냐면 연관이란 뜻입니다. 연관. 아이템과 아이템 그리고 중간중간에 거리 있죠. 이게 다 하나로 묶이게 됩니다. 이걸 연관 배열이라고 해요. 근데 배열을 쓸 때는 연관 배열이 굉장히 불편해요. 이 Associative는 앞으로 몇 번 더 나올 단어니까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연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Associative Array, 그럼 연관 배열이 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associative hatch라는 것이 있어요. 연관 해치. 해치는 연관 해치를 써야 돼요. 근데 배열은 연관 배열을 쓰면 불편합니다. 자, 이렇게요. 자, 지금 제가 연관 배열을 체크하고 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한 번에 다 선택되고 다시 array edit로 들어오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undo. array, 아니, 얘를 카피 좀 해볼게요. 제가 옆에다 이렇게 카피해 놨습니다. array, 선택하고 엔터, rectangular, 이번엔 그냥입니다. 다시, rectangular, 이번엔 연관 배열입니다. 얘는 어떤가요? 하나하나 다 분해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array edit 소용없어요. 이미 끝난 겁니다. 근데 얘는 어떤가요? 다시 재조절할 수 있도록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연관 배열의 특징입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다시 또 볼까요? 자, array에 보시면 이런 그립이 나와요. 그립인데 얘는 원점입니다. 클릭하면 원점의 위치를 마음대로 조절해 줄 수 있어요. 여기가 원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간격입니다. 이렇게 원점과 간격을 이렇게 마음대로 조절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수량입니다. 수량이나 간격이나 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수량 간격을 따로따로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립의 역할이에요. 그립을 클릭한 다음에 움직여 보시면 방향이라든지 혹은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한번 해보시죠. 이런 식으로. associative가 되면 얼마든지 이렇게 수량이라든지 간격이 계속해서 재조절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간격도 얼마든지 조절되고 수량도 얼마든지 조절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반지름 20mm짜리 얘를 좀 바꾸고 싶어요. 얘로 바꾸고 싶어요. 혹은 얘네들을 좀 수정하고 싶어요. 자, 보세요. associative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하나로 전부 다 묶여 있어요. 그래서 수정이 불가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 에디트 소스 있죠? 에디트 소스. 네, 에디트 소스. 자, 클릭합니다. 그러면 소스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소스 이거 정말로 수정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확인. 자, 라인. 다 수정됐어요. 여기 가면 오른쪽 상단에 가면 세이브 체인지가 있고 디스커드 체인지가 있고 체인지는 바뀐 거죠. 제가 지금 몇 개 선을 3개 그렸죠? 세이브 체인지 그러면 그 3개 저장하겠다는 얘기고 디스커드 체인지는 선 3개 그린 거 그냥 버리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세이브 체인지. 그러면 전부 다 바뀐 거 보이시나요? 아이템이 다 연관되어 있으니까 어느 하나 바꾸면 다 바뀌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에디트 소스. 자, 제가 지웠습니다. 다 같이 지워진 거 보이시나요? 네. 세이브 체인지. 어떤가요? 전부 다 똑같이 수정된 거 보이시죠? 네. 한번 해보시죠. 선택하고, 이번엔 replace 아이템. replace가 대체하다라는 뜻이죠. 아이템 바꾸기란 뜻이에요. 자, replace 아이템. 자, 객체를 선택합니다. 원을 먼저 선택해 주세요. 얘를 바꿀 거예요. 엔터.
기준점 클릭해주고, 그 다음 누구? 바뀐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선택하고 Replace 아이템. 자, 바꿀 객체. 얘로 바꿀 거예요. 이 원으로 바꿀 겁니다.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기준점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기준점이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기준점을 여기입니다라고 재지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누구랑 바꿀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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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 바꿀 겁니다. 바뀐 거 보이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 원형 배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아, 하나 더요. 이거 푸는 방법은 뭘까요? 자, 푸는 방법은 뭘까요? 왜 푸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여기 분해 명령어 보이시나요? 익스플로드로. 그래야 이렇게 풀립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분해 명령어 쓰셔야 돼요. 익스플로드. 여기 있네요. 분해하기. 분해 명령어를 쓰시면 바로 분해됩니다. 자, 한번 분해해 보시죠. 자, X라인 0도, 90도. 적당한 위치에다가, 제가 적당한 위치에다가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서클. 반지름 10mm. 이거 너무 작다. 자, 여러분들도 저처럼 적당히 한번 그려보시죠. 선택하고 엔터. 이번에 폴라 어레이요. 폴라 어레이. 원형 배열이죠. 폴라 어레이 원형입니다. 그런 원형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원의 중심점을 지정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원형으로 배열된 거 보이시나요? 아이템의 개수를 늘려봅시다. 24개. 그러면 원형으로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내가 지정한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30도 간격. 이게 숫자로만 움직이더라고요. 6개의 30도 간격. 이런 식으로. 뭐 60도 간격. 이런 식으로. 6개의 45도 간격. 이렇게 되겠네요. 8개의 45도 간격. 그럼 한 바퀴가 만들어지는 거죠. 제일 우선하는 건 수량입니다. 그 다음에 비트윈이에요. 자, 6개의 60도. 그러면 한 바퀴가 이렇게 되고요. 근데 똑같아요. 로우를 사용하면 이렇게 태극기 모양처럼 옆으로 나가는 거고, 비트윈을 사용하면 이렇게 Z로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레벨은 필요 없고, 자, 로우는 사용 안 해도 되겠고, 오소시에이티브는 그냥 냅두셔도 되겠고. 자, 클로즈 어레이. 원형 배열된 거 맞습니까?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얘를 그려볼 텐데요. 잘 보세요. 어떻게 그려지나? 자, X라인 0도, 90도, 서클, 반지름 20,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40, 다시 한번, 55, 옵셋 5mm. 자, 트림. 자, 지우고, 자, 중심선들을 선택한 다음, 중심선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여기에 이제 들어가겠죠. 3.5. 다시 한번. 여기에 들어갑니다. 6.5. 다시 10mm.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죠? 어레이. 선택하고, 원형 배열. 중심점 클릭하고, 개수 4개로 바꿔주시면 끝났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선 정리를 좀 해보자고요. 중심선 옵셋
6mm? 아니, 5mm? 선이 아리까리한데요? 3mm? 트림. 자, 경계 기준으로 해서 자, 요렇게 어레이 폴라 어레이 중심점 6개 된 거 맞나요? 자, 다시 어레이 폴라 어레이 중심점 지정하고 2개만 1개만? 아니, 1개는 이렇고 2개 4개가 돼야 되나요? 그러면 이제 모습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이렇게 배열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패턴입니다. 반복되는 거죠. 얘가 반복이 되죠. 그죠? 그런데 여기 조그마한 요 부분도 반복이 됩니다. 총 6개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만들든지 이해되시나요? 패턴을 그릴 때 이렇게 만들던가 아니면 이렇게 만들던가 그래야 반복적으로 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패턴이 있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X라인 적당히 띄워서 0도, 90도, 자, 60도.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서클 안쪽은 20mm 그 다음 40mm 자, 그 다음 반지름이 20이에요. 옵셋 20 여기인데 즉 여기에 이렇게 통과하겠죠? 그러니까 얘보다 조금 더 커야 돼요. 5mm 트림 자, 이렇게 생겼네요. 얘도 없을 거고 매치 프로퍼틱스 자, 이런 모습이네요. 얘도 필요 없어요. 요것만 있으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그려 보실까요? 서클 자, 여기에 반지름 4mm 하나 반지름 5mm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트림으로 요만큼 끊어져 있습니다. 그죠? 자, 요렇게 하나 그려보세요. 요거 가지고 또 어레이 설명할 겁니다. 선택하고 폴라 어레이 그 다음 중심점 지정합니다. 자, 과제물하고 뭐가 다를까요? 지금 보시면 왼쪽 하단, 오른쪽 하단 얘가 돌아가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과제물은 다 왼쪽 하단에 있죠. 근데 얘는 또 어때요? 이렇게 또 돌아가는 거 보이시나요? 원래 이렇게 아이템이 각도에 맞춰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정상이에요. 바로 여기 로테이트 아이템. 이 옵션입니다. 이 옵션을 끄면 자, 어떤가요? 아이템이 안 돌아가죠. 회전 안 하죠. 자, 다시 로테이트 아이템을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아이템이 회전하는 거 보이시나요? 이 로테이트 아이템은 경우에 따라서 온오프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안쪽에 얘는 이 로테이트 아이템을 끄셔야만 그릴 수 있는 과제가 되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다가 여기다 2개를 그릴 겁니다. 서클, 반지름 20짜리 하나, 다시 서클 20짜리 하나, 그 다음 서클, 네, 10짜리 하나, 그 다음 5짜리 하나. 이렇게만 남으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트림하게 되면 자, 이 부분은 필요가 없어요.
자, 요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고, 자, 여기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 얘도 필요 없고요. 이렇게 생겼네요. 자, 그 다음 다시 여기도 옵셋 5mm. 네, 좋습니다. 트림. 끊으면 그만이죠. 자, 요만큼이네요. 잘못 끊었네. 다시. 자, 요렇게 생겼네요. 자, 매치 프로퍼틱스. 요렇게요. 얘가 반복해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자, 요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어레이. 또 똑같이 선택을 하시고요. 자, 엔터. 그 다음 폴라. 그리고 중심점 클릭. 어떤가요? 6개가 한 번에 쭉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금방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자, 지우고 X라인 0도 30도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서클 아니 얘네들 중심선으로 먼저 바꾸고 서클 반지름 11 X라인 호리젠탈 옵셋 26mm 옵셋 3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필렛으로 남는 부위를 미리 클릭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트림으로 끊고 서클 19.5mm 다시 서클 25mm 자, 얘 원형이죠. 얘가 중심선이고 그 다음 다이아메타 95mm 옵셋 5mm 트림 자, 그 다음 서클 지름 7mm 옵셋 7 나누기 2 3.5mm죠 5mm 트림 자, 필요 없는 거 지우고 자, 여기도 지우고 필렛 트림 패턴을 만드는 거죠.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다시 트림 자, 요렇게가 패턴인 거죠. 아크 시작점 끝점 반지름 22 요게 패턴인 거죠. 어레이 객체 선택하고요. 폴라 어레이 그러면 금방 만들어지죠. 자, 다시 볼까요? X라인 자, 0도 90도 자, 서클 반지름 9mm 자, 버티컬 X라인 버티컬 옵셋 21mm 그 다음 옵셋 2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필렛으로 나머지 트림하면 이렇게 키홈과 구멍은 만들어졌고요. 얘 지우면 안 되겠군요. 옵셋 15mm 다시 17.5mm 자, 이렇게 생긴 거죠. 서클 여기는 6mm 여기는 8mm 라인 탄젠트에서 다시 한번 탄젠트로 다시 탄젠트에서
아이고. 다시 한번 탄젠트로. 자, 트림. 경계 지정하고요. 옵셋 5mm. 네. 트림. 그 다음 서클. 반지름 53.5mm. 다시 옵셋, 아니, 반지름. 서클, 반지름 60mm. 옵셋 5mm. 트림. 자. 그 다음 옵셋 24 나누기 2.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필렛으로, 나머지 트림. 그 다음 어레이. 하나씩 하시면 돼요. 폴라 어레이. 얘는 수량이 4개. 다시 어레이. 폴라 어레이. 얘는 수량이 12개인가요? 네, 12개. 그러면 이와 같이 금방 만들어집니다. 어레이를 이용한 예제들은 많아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보실까요? 자, X라인 0도, 90도. 자, 그 다음 서클 반지름 9mm, 다시 19mm, 다시 65mm, 다시 옵셋 11mm. 자, 옵셋 5mm. 자, 트림. 자,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X라인 버티컬 옵셋 22mm. 그 다음 2.5mm. 매치 프로퍼틱스로 속성 맞추고, 필렛으로 선 정리하고, 나머지 트림으로 자르고. 자, 그 다음 이 부분 보시면 여기 반지름 10mm짜리 원이 있죠. 이 10mm짜리 원은 이 원에 접하면서 중심선이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 원에 접하면서 중심선이 여기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된 겁니다. 옵셋 10mm. 그러니까 여기 두 개 교차되는 지점 나오죠? 여기가 원의 중심입니다. 서클 반지름 10mm. 그러면 이 원에 접하고 그 다음 10mm 떨어져 있는, 그 다음 서클 TTR 여기 접하고 여기 접하고 반지름 30. 이런 모습이네요. 자, 이걸 처리하는데 트림으로 이렇게 끊어가면 어때요? 너무 느려요. 그죠? 그러니까 경계를 지정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엔터. 이렇게요. 이해되셨나요? 트림 경계를 지정하셔야 편해요. 이렇게요.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요만큼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경계가 되는 거죠. 이 원에서 이 원까지.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필요하단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다시 봅니다. 트림. 자, 이렇게 잘랐어요. 시작하는 부분은 여기, 끝나는 부분 여기, 필렛. 이렇게요. 이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남는 부위를 클릭하라고 했어요. 그죠? 자요. 여기가 남는 거죠.
여기가 남는 거죠. 여기를 클릭하고 여기를 클릭하면 여기는 정리해줘요. 여기는 정리해줘요. 근데 여긴 정리 안 해줘요. 여기는 정리 안 해줘요. 이해되시나요? 보세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긴 정리해주죠. 그죠? 근데 여기는 정리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제가 그러니까 여기 클릭하고 여기 클릭하면 여기는 정리해줘요. 근데 여기는 안 해줘요. 이해되셨나요? 내가 클릭하는 지점을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여기는 정리해줘요. 왜냐하면 얘랑 결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리를 해줘요. 근데 경계가 요만큼 있잖아요. 여긴 정리 안 해줘요. 보세요. 자, 그래서 정리 안 하는 부분을 끊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 안 하는 부분을 끊고 필렛으로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이건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자, 옵셋 30mm, 옵셋 40mm. 여기 교차점이 중심, 다시. 옵셋 20mm. 여기 교차점이 원의 중심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 여기도 조금은 끊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끊어놓으면 돼요. 자, 필렛. 반지름. 여기는 19예요. 그래서 이렇게. 필렛. 반지름 5mm. 이렇게요. 필렛 할 때 어디가 정리가 되고 어디가 정리 안 되는지를 잘 머릿속에 그려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레이. 전부 다 함께 선택을 하시고요. 폴라 어레이. 그 다음 수량은 4개. 그럼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경로 배열이라고 합니다. 패스 어레이라고 하는데, 패스 어레이를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 알고 있어야 될 게 바로 이 조인입니다. 조인이라는 명령어를 알고 있어야만 패스 어레이를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조인이라는 명령어는 동일선상에 있는 선을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명령어가 조인입니다. 자, 보세요. 선을 제가 그렸습니다. 그리고 중간을 제가 이렇게 끊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선은 동일선상에 있는 게 맞죠? 조인. 모디파이에 보시면 얘가 조인입니다. 여기가 조인이고 얘는 리버스고 조인입니다. 조인 여기 있어요. 여기 조인입니다. 네 번째 아이콘. 자, 조인. 순서는 상관없어요. 아니, 순서가 원래 첫 번째 선택하는 게 소스입니다. 자, 두 개 선택하고 엔터. 다시 연결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레이어를 이렇게 하나 바꿔놔봤습니다. 조인. 소스입니다. 여기로 흡수되란 얘기예요. 엔터. 흡수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조인. 여기로 흡수해주세요. 첫 번째 선택하는 걸로 흡수해주세요. 엔터. 조인된 거 보이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제가 선들을 이렇게 이어 그렸어요. 끝점들끼리 다 이어졌다는 얘기죠. 자, 조인. 원본 선택하고 여기에 흡수될 선들을 선택합니다. 보이시나요? 하나로 연결된 거? 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얘가 폴리선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얘가 폴리선이에요. 제가 폴리선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선의 굵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놓고 제가 설명했던 게 렉탱글하고 폴리곤이 폴리선입니다 라고 했죠. 일반 선을 폴리선으로 바꾸는 명령어가 바로 조인입니다. 볼까요? 조인,
선택하고 나머지 선택하고 엔터. 그럼 다 흡수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이게 잔꾀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전산능력 건축제도 할 때라든지 여러 군데서 종종 써먹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자, 두 개만 필렛 할 거예요. 필렛이래. 조인. 이렇게 두 개만 조인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됐나요? 두 개만 조인됐죠. 그러면 얘는 폴리선이죠. 폴리선과 일반선을 필렛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얘가 선이 이렇게 더 길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선이 더 길어요. 우리가 이제 도면을 그리다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자, 이런 식으로. 근데 요거 두 개만 제가 조인으로 폴리선으로 만들었어요. 이럴 때 필렛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필렛. 반지름 0. 어떻게 됐나요? 여기 선이 흡수돼 버렸죠. 폴리선으로 바뀝니다. 폴리선하고 일반선하고 필렛하면 폴리선이 돼요. 이렇게요. 자, 이해되시나요? 그럼 옵셋 같은 경우가 이렇게 좀 더 유연하게 일어나지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저는 종종 이걸 사용해요. 어차피 필렛 하는 거 폴리선으로 만들어 버린 다음에 옵셋 처리하는 거죠. 그러면 테두리를 따라서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옵셋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시죠. 이 끝에다가 원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조그맣게. 어레이. 이 원을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패스. 패스가 경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어디서 주로 사용되냐면 내비게이션이에요. 우리가 목적지를 지정해 놓으면 내비게이션에서 뭐라 그래요? 경로를 탐색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때 패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길을 찾아갈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패스입니다. 그래서 패스를 클릭해 주시면 이상하게 만들어졌네요. 간격 조절하면 되겠네요. 뭔가 좀 이상하게 만들어졌네요. 원래 이렇게 안 나오는데. 자, 다시 방향을 좀 바꿔볼까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로. 아, 저기 때문에 그렇구나. 어레이 패스 어떤가요? 제대로 만들어지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요. 어레이 패스 제대로 만들어졌죠? 조금 아까 왜 잘못됐을까요? 직교좌표가 켜져 있어서. 무슨 얘기예요? 바로 얘가 켜져 있어서. 요거 직교좌표 오서 모드가 켜져 있어서. 요거 직교 모드가 뭐예요? 수평 수직으로 그리기죠? 그러니까 복사할 때 수평 수직으로만 복사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나온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요거 할 때 직교좌표 끄고 꺼져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패스 어레이 하시면 되겠습니다.